예,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논술 전형의 대비법에 대해서 강의할 성시고등학교 교사 손도근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경우 매년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53건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 지원 건수 대비 한 5%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논술 전형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의 변화가 2025학년도에는 다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논술 실시 대학의 정가수가 4개 대학이 신설되고 1개 대학이 폐지되어서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41개 대학입니다. 신설된 대학은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증가하였고, 폐지한 대학은 서경대학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연세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동시에 봤었으나 올해부터는 과학논술을 폐지하고 수리논술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술 전형의 변화로서는 모집 인원이 5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38개 대학에서 11,214명을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41개 대학에서 11,266명으로 전년도 대비 5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한 대학으로는 동덕여대와 서강대, 연세대, 한신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한신대의 경우에는 72명이나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서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이 감소한 대학은 건국대와 그다음에 고려대 세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건국대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비중은 줄어들고 논술고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한국외대는 논술 100%로 전년도는 학생부를 반영했으나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변화하였고, 가톨릭대학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 비중이 10%, 성신여대와 숭실대는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4개 대학 중에서 고려대는 논술 100%로 선발하고 상명대와 신한대는 논술 90%, 을지대 성남 캠퍼스는 논술 70%로 선발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출결 1%를 반영한다라는 것이 좀 새로운 변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논술 진행의 변화로서는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을 미적용하는 대학이 16개 대학이나 됩니다. 아래 보면 연세대학과 특히 한양대의 경우에는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논술 100%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선택 과목을 지정했던 대학들이 대부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에는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에도 최저 학력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하는 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술 위주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 영향력보다도 논술 비중이 매우 크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비록 좀 저조하더라도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술 진행은 지원 경쟁률은 높으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년도
경희대의 경우에는 최초 논술 지원자가 평균 77.5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실질 경쟁률은 36대 1로 매우 저조하였고, 특히 숭실대의 경우에는 최초에는 21.63대 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6.5대 1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더라고 하더라도 충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학과별로 후보 1번 학생도 합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합격하지 않으면 논술 전형은 충원 합격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해당됩니다. 전년도 울산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부산 지역, 부산대학의 논술로 지원한 경우 특히 이제 자연계의 경우에 수학과 미적분을 포함해서 2합 5라고 하는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최저만 합격을 충족을 하게 되면 논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은 논술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대부분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의 논술의 경우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서도 인문과 자연계의 통합적인 문제, 그리고 수학과 과학의 통합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문계 논술의 경우에는 논제에 대한 분석력,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창의적,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논술의 전형이 대부분 사학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학원을 가야만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논술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인문계와 자연계 논술이 대학별로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하기에 조금은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논술의 유형이 대부분의 대학에는 언어 논술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어 논술 외에도 통계나 도표나 이런 자료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논제를 물어보는 대학도 있었고, 또는 상경계열 경우에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대학도 있었으며,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리 논술로 지금은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언어 논술, 인문계의 언어 논술과 자연계의 수리 논술을 통합적으로 논제를 물어보는 대학도 있었고, 또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논제로 물어보는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논술의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자신에게 자신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실시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도권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2개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해서 26개교가 실시하고 있고,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1개교가 증가해서 14개교가 논술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경북대,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10개 대학에서는 전년도 모집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국대의 경우는 120명이나 감소되었고 경북대가 29명, 부산대가 28명이나 감소되었으며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172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양대의 경우에도 62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고려대의 경우에는 344명이 오히려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다른 대학을 지원했던 학생들도 올해는 고려대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원이 오히려 감소돼야 한다고 있지만 특히 증가한 대학의 경우에는 동덕여대가 21명이 증가했고 한신대의 경우가 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 100%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서울가기대 등의 대학에서는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선발하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를 30% 본다고 하니까 학생부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1등급에서 3등급은 논술 감점 등급 간의 감점 요소가 적고 오히려 4등급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시켜서 30%를 충족하는 이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대나 경북대의 경우에는 4, 5등급이라도 충분히 논술로서 학생부의 부족함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보다는 오히려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년도 2024학년도에는 265명을 의학학 계열로 선발했지만 올해는 7명이 줄어든 258명이 의학학 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울산 지역에서 많이 학생들이 꿈을 갖고 지원하는 부산대와 경북대의 경우에도 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학 계열의 내신이 다소 부족하지만 수능 제저를 충족하고 그리고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의학학 계열에도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북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우리 울산 지역에도 많을 수 있는데 경북 지역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원의 변화가 조금 많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줄어들어서 7명, 치의예과는 2명이 줄어들어서 3명, 특히 수의예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7명이나 줄어들어서 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히 수의예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에 4명,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5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인하대의 경우에는 의예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나 줄어들어서 5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예과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7명이 줄어든 109명을 선발하고 치의예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줄어든 24명. 약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9명이 증가한 90명.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6명을 선발하고 수의예과는 경북대가 인원이 줄어든 인원만큼 7명이 줄어든 9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학학 계열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에도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이 전체 271명이나 논술 전형으로 간호학과에서 모집하는데 특히 가천대의 경우에는 83명, 중앙대가 26명, 을지대 성남에서 27명 정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대학이 전년도에 25개 교에서 2025학년도는 10개 교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미적분 또는 기하에다가 과탐을 포함해서 부산대의 경우는 2합 5라고 하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야만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을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지 않은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자기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고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켜서 논술만으로 비중을 높게 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숭실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2합 4에서 올해 2합 5로 완화하였지만 경희대의 경우에는 2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는 동일하지만 전년도의 경우에는 탐구의 한 개 과목을 탐구에 반영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2개의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고려대의 경우와 신한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던 한국외대 용인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완화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강화된 대학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산대 인문계의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3개합 7이라고 하는 3합 7의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합 5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2합 5를 실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특히 인문계의 부산대의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제외하고서는 2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경우에는 2합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합쳐서 2합 5라고 하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는 일부 학과에서는 2합 5라고 하는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 중하위권 경북대 학과에서는 2합 6도 논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입니다. 자연계열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학학 계열이 높은 수능 최저를 4개 영역을 모두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 신설되었던 고려대의 경우가 4개 영역에 합 8이라고 하는 높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지역에서 아이들이 지원하는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 경북대의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경우에는 3개합 4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부산대 지역인재 의학학 의대와 약학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개 영역에 수학을 포함해서 3합 4라고 하는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수의학과와 약학과의 경우에는 3합 5라고 하는 조금 부산대보다는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2합 5로 적용하고 있는데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의 차이점은 경북대는 수학을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대의 경우에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수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가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부산대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년도 조금 있다가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에도 보듯이 부산대가 수능 최저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경북대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낮은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경북대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산대를 가는 것이 재점만 충족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능 최저가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논술이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세대라든가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의 유형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 유형을 살펴보면 부산대의 경우에는 언어 논술을 보게 되고 경북대의 경우에는 언어 논술의 도표나 그래프, 표를 분석하는 유형이 논술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주로 출제하고 있고 수리 논술만으로도 출제하는 한국공학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지만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만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 논술문의 제시문 중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도 출제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신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에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과나 약술로 보는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하는 대학과 수학을 포함하지 않는 대학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전년도 울산 지역에서 많이 지원한 가천대의 경우에는 교과 약술 논술 중에서 교과 논술 중에서 수학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 논술을 실시하고 있고 고려대 세종의 경우에는 수학을 미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가천대로 그다음에 수학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만으로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에도 수학만으로 논술을 실시하고 있고 전년도의 경우 연세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통합적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학 논술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탐을 생명과학을 지정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의학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을 수학과 과학 중에서 물화생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되고 연세대 미래의 의학과의 경우에도 물화생 중에서 한 개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수학하고 함께 보는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아주대 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에 생명과학 1, 2를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아주대 의학과로 그리고 경희대와 연세대의 의학과에서는 물화생 중에서 자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희대와 연세대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자연계의 과학 과목에서는 물화생 중에서 택 1을 하는 경희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는 물화생 중에서 택 1을 하게 되고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1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아주대 의학과에는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연세대, 아주대 의대의 경우에는 과학 2를 반드시 포함해서 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과학 2를 물화생 2를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한 학생이고 과2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경희대와 연세대, 아주대 의학과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도 과학 논술을 통합해서 선발하는 서울여대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언어 논술만으로 뽑는 경우 가톨릭대 주로 좀 중하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이지만 언어 논술, 인문계열인 언어 논술만으로도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의류학과의 경우에는 인문 논술로서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특이합니다. 교과형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 삼육대가 있는데 특히 전년도 울산 지역의 학생들의 합격률이 비교적 좀 높았던 대학이 가천대인데 가천대의 경우에는 국어에서 9문제, 수학에서 6문제를 출제하는데 대부분 그 난이도가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과정형 평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국어와 수학에 자신이 있고 서술형을 쓰는 거에 조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천대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대학의 논술 구성 요소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관, 문항수, 글자수 그리고 출제된 소재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논술의 기출 논제라든가 모의 논술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문항수를 주어진 분량을 채우는 연습부터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타 대학에서 출제되었던 논제의 소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친구들과 토론을 하거나 그런 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보고 문제 해결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참신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 100문제 100분 중에서 3문항이 출제되어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 그 글자 수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는 400자씩 채워야 되지만 3번 문항에서는 700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배점 또한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100분 안에서 이 3문항을 시간의 분배를 잘해서 모두 다 3문항 모두를 적절하게 충족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전년도 논술을 보러 간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1번, 2번 문항만 채우고 나면 대부분이 배점이 높은 3문항을 세 번째 문항을 손을 대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된 문제를이나 모의 논술을 통해서 100분 안에서 3문항을 다 골고루 작성하는 연습이 대학별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숭실대의 경우에는 100분 동안에 두 개의 문항수를 작성하는 경우인데 한 개는 700자, 한 개는 800자, 전체적으로 1500자를 100분 안에 작성하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특히 중앙대에 논술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대의 경우에는 120분 동안 3개의 문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한 570자 내외로 작성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은 350자로 작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대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120분 동안 3개의 문항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대학들도 대학별로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문항수, 그다음에 분량, 주로 전년도와 한 3년간 주로 자주 출제되었던 논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도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 있는 시간과 문항과 분량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 2025학년도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 지역 상계년 논술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표를 해도 될까 하고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1,100명 가까이가 논술 전형 건수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신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주로 합격하고 어느 대학에 합격을 많이 하는지도 한 번쯤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지역 논술 전형 3년간 합격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면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울산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40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40명 정도가 합격했고 40개 학교에서, 그리고 2023년도는 45개, 그리고 2024학년도는 53명이 합격해서 3년간 138명이 합격해서 전체적으로 95% 정도가 떨어지고 5% 정도가 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도 충족해야 되지만 논술에 주로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합격자를 3년간 합격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명씩 좀 저조한 편이지만 주로 경기 지역이 주로 2023년도에 7명, 그 다음에 2024년도에서 9명으로 주로 경기 지역에서 주로 7명, 9명 정도가 주로 많이 합격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은 경북대학이고 부산 지역은 부산대학입니다. 경북대학에 2023년도에 9명에서 2024년도는 4명이 늘어난 13명이 합격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서 11명에서 전년도는 13명,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15명에서 오히려 13명으로 2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이 논술로 선발하는 학생 인원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울산 지역 학생들이 서울 지역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 지원자가 2023년도에 357명이었고 2024년도의 경우에는 411명으로 점차 서울 지역으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2년 동안을 보게 되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건수는 15명 내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이 3년간 논술 전형으로 대학별로 보게 되면 주로 가천대 성남 캠퍼스가 3명, 4명으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경북대가 9명, 13명, 단국대가 2023년도에 3명, 동국대가 3명, 부산대가 11명에서 13명, 서울 가기대가 3명 골고루 이렇게 합격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합격을 전혀 내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 영어가 1등급이 4.7%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아마도 적은 것이 아마 이런 합격을 좀 적게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특히 논술 전형을 특히 준비하지 않다가 그냥 막연하게 수시로 내신으로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냥 한번 일단 내어보자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준비 없이 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서 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합격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경북대를 3년간 보게 되면 경북대 경우에는 3년간 31명이 합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8% 지원자 대비 8%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3.26등급입니다. 대부분이 3등급에서 5등급 또는 5.5등급 안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는데, 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평균 등급은 주로 3등급대 중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3년간 37명이 합격해서 약 한 9%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은 오히려 경북대가 3.2 정도라고 한다면 부산대의 평균은 한 3.5 정도로 오히려 경북대에 비해서 부산대가 내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경북대에 비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는
수학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2합 5라고 한다면 부산대 자연계의 논술에는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포함해서 2합 5라고 하는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논술의 어떤 성적이나 내신 성적보다는 오히려 수능 최저 충족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천대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년 꾸준하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명이 지원 대비 9명이 합격해서 한 5% 선에서 합격하고 있는데 가천대의 경우에는 주로 경북대나 부산대보다는 내신 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4등급대 중반, 많게는 한 5등급까지도 주로 합격선에 있습니다. 주로 울산 지역에서 경북대, 부산대, 가천대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5등급에서 5.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장으로서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전형의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 최저가 적용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는 주로 전국 연합평가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은 대부분 충족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하고는 실제 최저 충족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3학년의 경우에는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가는 것이 옳고 아무래도 합격률은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논술을 조금 못 보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을수록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기출문제 3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대부분 4월부터 7월 사이에 대학별로 모의논술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모의논술의 유형과 출제 경향을 꼼꼼하게 따져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발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별 대부분 3월 말이 되면 전년도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에 보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라든가 감점 기준, 모범 답안들을 자세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원 대학의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와 그다음에 매년 대학별로 논술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대학별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비법으로는 대학별 모의논술은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 대학의 논술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의논술에 응시해서 채점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모범 답안이나 채점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그 대학의 모의논술은 그 해에 실시하고자 하는 논술의 방향과 대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모의논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부분의 논술 전형이 교과서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문계의 논술에서는 특히 국어 영역이나 EBS 교재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와 사회교과에서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내신을 준비하고 교과서를 준비하면서 면접과 논술을 준비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술 대비법으로는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수능과 논술은 별개고 내신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수능도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 논술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EBS 수능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제시문 이런 것을 통해서 국어 영역의 제시문과 사회교과에 나오는 통계라든가 그래프, 표를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각종 자료가 많이 요즘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에서 제공되는 논술 자료는 논술 전형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3월 말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 그리고 주로 4월이나 6월에 주로 대부분 실시하는 대학별 모의 논술을 통해서 논술에 대한 해설 뿐만 아니라 논술의 채점 기준 그리고 감점 기준 모범 답안 이런 걸 꼼꼼하게 분석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대학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논술에 대한 해설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논술에 대한 논술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 논술 전형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충분히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입니다.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에는 각 논제별로 문항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든가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출제 의도, 출제된 교과서, 그리고 문항 해설 및 채점 기준, 감점 기준, 그리고 예시 답안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 대학 논제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이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에서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 또는 논술이라고 치게 되면 대부분 논술 가이드북이 나오게 되고 또 동영상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서 논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논술 대비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 학습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길러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문계 논술이 국어 교과와 관련된 제시문과 사회 교과와 관련된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 교과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제시문이나 문학 작품이나 또는 독서 과목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을 실제 수능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수능 국어 영역이나 EBS 수록 지문에서 주로 깊은 사고력을 있는 문제 그리고 논술에 가까운 유형의 문제 제시문을 주로 단락별 분석을 하거나 전체적인 주제를 빠른 시간에 파악하는 이런 연습은 결국은 수능의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교재라든가 교과서 그리고 EBS 교재를 가지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서술하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인문논술은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문논술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사회교과의 자료를 교과서
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 과목에서 주로 전년도에 3년간 기출되었던 제시문들을 이 교과서와 연계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도와 24년도 인문계열 논술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회교과의 제시문에서 발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문 논술의 가장 좋은 교과서는 공부하는 교과서는 사회교과와 국어 교과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논술을 별도로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신 공부하면서 그리고 수능 공부하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제에 대해서는 그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운다면 인문논술의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문논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문논술의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학별로는 건국대의 경우에는 통합사에서 교과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경희대의 경우는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에 보면은 경희대나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에서 주로 많이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통합사회 교과에서 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와 그다음에 대학별 모의 논술을 통해서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무엇을 요약하세요? 무엇과 비교하고 대조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해설하세요? 설명하세요? 분석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 라든가 다양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논제 유형이 나오는지 그런 논제의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가 논술 가이드북의 모범 답안을 통해서 그런 유형으로 계속 따라서 조금 연습하다 보면 자기의 접근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리 논술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경계열에서 보는 수리 논술은 어떤 논제 유형인지 그런 논제 유형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것을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수능에 답을 도출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개념을 주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범 답안을 통해서 접근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문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답안을 고쳐 쓰는 연습을 반복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라든가 모의논술을 통해서 자기가 주어진 분량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써보고 그것을 또다시 모범 답안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써보고 또 반복해서 적어도 3번 내지 5번 정도는 동일한 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써보는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가 완성도 있는 논술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을 계속해서 해서 좀 좋게 고쳐보는 반복 연습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논술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논술의 경우는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답안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겁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논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분석하세요, 설명하세요, 요약하세요, 비교 대조하세요 라는 걸 충분히 따르는 것도 논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글자 수를 충족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제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좋은 논술 답안이고 특히 논제에 따라서는 대학에 따라서는 서술어가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같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출된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하시오의 논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서술하시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비교 분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전개 방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개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논술 고사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제시문이나 제시자료 이런 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년도 논술을 봤던 학생들의 경우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히려 논술을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를 다 못 채운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의 경우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기출 수능 문제에 독서 영역에 논술과 연관되어 있을 듯한 제시문을 빠르게 독해하는 연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러한 수능에 나오는 제시문의 글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비교와 대조하는 글의 제시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대학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맞추는, 구조를 맞추는 걸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보다는 본론적으로 오히려 본론을 제시하는 이런 직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도입부를 너무 길게 쓰다 보면 읽는 채점자가 지루하기도 하고 오히려 결말을 오히려 제대로 다 채우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부를 간결하게 쓰고 오히려 근거라든가 맺은말을 오히려 더 치중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중간, 끝,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을 완전히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채점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의 경우에는 논제에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성된 글이란 말은 결국은 도입 문장과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도입 문장과 맺은 문장을 반드시 포괄해서 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앙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앙대 논술을 꼼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미가식을 너무 쓰다 보면은 앞부분이 너무 지루하다 보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점수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논술은, 인문계 논술은 두갈식이나 양갈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에는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갈식에서 정확하게 분석한 제시문을 분석한 결론을 쓰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쓰고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쓴다고 한다면 아마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한 글이 좋은 답안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서술형이나 과제형을 볼 때에도 우리가 글을 예쁘게 선생님을 고려해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글씨를 깨끗하게 쓰거나 주어진 정보에 충실하게 충족하는 글을 쓴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쓰거나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채점을 하는 교수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글자를 좀 원고전에 큼직하게 쓰는 배려도 필요하고 글자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어진 제시를 서론, 본론, 결론을 좀 간결하게 형식을 논술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것도 결국은 채점자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겁니다. 결국은 논술 전형은 모범 답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수를 통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점자에게 나름대로 주어진 답안, 논술 답안에서 친절을 베푼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인정이 더 가미화되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술 전형에서 대부분이 제한된 시간이나 제한된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주어진 분량 안에서 그냥 단순한 글보다는 다각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희대의 논술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심리적 측면, 국제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국내외적인 측면으로 다각도로 그 논제에 대해서 분석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많고, 자연계 논술의 경우에는 개념을 활용해서 또는 인문계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전문적인 그리고 특히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 개념을 활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는 분량을 제시하지 않지만 분량이 너무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거에도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분량에 너무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은 1번 문항 칸과 2번 문항, 3번 문항의 칸이 칸칸이 되어 있지만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에서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년도 성균관대학에 갔던 아이들이 1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에 2번, 3번을 쓸 칸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 문항별로 3개 문항이라고 한다면 그 3개 문항이 500자, 500자, 700자라고 한다면 미리 주어진 논술형 그 답안란에 적어도 500자, 500자 그리고 700자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연필로 이 정도는 요까지는 1번, 요까지는 2번, 요까지는 3번을 채워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 분량을 나누어서 쓰는 것이 합격할 수가 있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의 경우에 상경계의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분량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들이 대부분 수리논술은 그냥 답만 도출하고 답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한두 줄만 그냥 답을 도출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경계열의 수리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수리논술을 어떻게 가정을 도출하고 개념을 적용해서 그 논술에 내는지를 꼼꼼하게 보고 그런 합격한 학생들의 모범 답안을 조금 따라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의 것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하여대의 경우에는 답안지 양식에 맞게 분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와 이하여대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술은 똑같은 논술은 재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논술이 또 동일한 논제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창의적 사고가 드러나야 되는데 창의적 사고를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교과별 능력을 총동원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논제를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가 드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문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제시문을 읽고 똑같이 답을 썼다고 한다면 선발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다각도로 활용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도출해내어야 인문논술의 경우는 합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 논술의 대비법입니다. 자연계 논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할 때 좀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그런 문제가 논술 문제다 생각하고 논술 답을 도출해내는 것처럼 풀이 과정을 도출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논술의 핵심은 수학과 과학 교과서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계 논술의 경우 별도로 논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수능을 공부하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수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은 그냥 답을 찾아내기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서술형이나 논술형, 서술형으로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풀이해가는 과정을 주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자연계의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 문제와 상당히 유사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교육에 위배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에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수학의 자연계열의 수학 논술의 경우는 대부분 수학 문제 중에서 수능 20번, 21번, 29번, 30번 유형의 형태처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런 수학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수능을 풀거나 EBS 교재를 풀거나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서 특히 난이도 있는 이런 문제를 논술형으로 풀이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논술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능을 공부하면서 논술과 과학의 논술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논제라든가 그다음에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조금 정리해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인문계하고 동일합니다. 대학별로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보는 대학들도 있고 또는 생명과학을 지정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연계열의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이 매우 잘한다 라고 하는 학생, 그리고 너는 수학이 참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권유를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수학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별로 출제되는 범위를 따져보고 그 부분에 자신 있는 자기 수학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따라서 한 3년간 대학별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장 수학이나 과학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유형이 나오는 대학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자연계열의 경우에 일부 대학 부산대처럼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포함해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계도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논술을 별도로 준비하고 논술을 위해서 학원을 가기보다는 수능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논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수능 문제를 논술 문제 풀이처럼 연습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통과학이나 그다음에 과학 1, 과학 2를 보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학년 때는 생명과학을 보는 논술 전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학교에서 선택할 때 생명과학 선택과 그다음에 수능과 논술을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은 지구과학을 보고 논술은 생명과학을 보는 대학으로 가게 된다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또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선택한 교과 그리고 수능, 논술, 면접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공부하기에 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별 자연계열의 논술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유형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수학 1과 2에서만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공통수학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미적분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유형과 출제 경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경쟁력 있는
유형과 출제 경향을 보이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대학별 모의 논술에 적극 지원을 해봐서 그 대학에서 채점을 한 결과 자기 점수가 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수학 모범 답안을 보면서 점차 그런 유형으로 자기가 풀이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논술은 자연계 논술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대학별로 자연계의 논술에도 대학의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제 배점 이런 것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연세대의 경우에는 과학이 나타나 있는데 올해는 연세대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수학만 100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별로 유형이 어느 과목 수학 영역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몇 문제 나오는지 그 몇 문제를 몇 시간 만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하위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는지 그 하위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이미 대학에서 이런 유형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선행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라든가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시간 그다음에 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 소문항이 어느 대학에서 몇 문제 나오는지 예를 들면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학을 푸는 문제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의 경우에도 한 문제 안에 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대의 면접 문제에도 한 문항 안에서 이렇게 소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모든 문항에 다 써야만이 우리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로지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에는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수학을 풀게 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3문제에서 소문제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수리논술만 보게 되는데 100분 안에서 주로 3개 내지 4개 문제를 수리논술만 풀게 되는데 대부분 그 안에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100분 안에 충분히 그 3-4문제를 다 푸는 연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부산대의 경우에는 수학 교과에 대한 지식 정도와 이해력, 문제 해결력, 서술 영역을 평가합니다. 특히 서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답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예를 들면 틀렸더라도 그 과정이 충분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풀이가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답도 맞는 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풀이하는 과정을 자기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풀이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2025학년도 논술 전형의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논술 전형으로 울산 지원 학생들이 지원자도 많아지고 합격자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서 특히 논술 준비를 꼭 굳이 학원이라든가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올해 2025학년도에 울산 지역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